본격적으로 두 작품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상한 나라의 춘자 씨와 오지게 재미있는 가시나들입니다. 혹시 우리 멤버분들 다 보셨습니까? 이 두 작품? 춘자 씨는 봤고요. 오지게 가신 아들은 내일 모레 봐요. 아,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끝나잖아요. 오지게. 네, 맞아요. 그래서 아, 부랴부랴 내일 모레 봅니다. 그러니까 오지게 저 요즘에 오지게라고 얘기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요즘에 하는 거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럼 오지게 저 이래요 맨날 오지게. 예,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작품. 2주밖에 안 하잖아요. 너무 짧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짧네요. 너무 짧아요. 지금 우리 국립극장 가면은, 저기 대극장에서는 천개의 파랑이 하고 있고, 하늘극장에서는 오지게가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 가셔서 두 개를 그냥 하루에 보고 오시는 것도 답이라고 저는 종일반으로. 괜찮네요. 종일반. 예, 네, 그죠? 네, 괜찮죠? 종일반으로 네네네. 그냥 예, 하루에 그냥 다 보고 오시는 그런 방법을 또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작품 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 이걸 공통적으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사실 작년에 우리가 또 보면 초연작 중에 노년의 인물이 나왔던 작품이 두 개 작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테노래 그리고 파과. 그죠? 이 두 개가 캐릭터를 이제 노년의 인물로 다뤘었죠. 일테노래를 우리가 좀 계속 우리 그 팟캐스트에서 반복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잠깐 이제 또 레퍼런스로 얘기를 해보자면 일테노래가 이제 훌륭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로 등장하는 주인공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뭐랄까요? 한국 그 오페라사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추억될 수 있는 인물이 나는 사실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 이 대사를 할 때 울림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다뤘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년의 인물이 나왔다라는 게 너무나 이제 훌륭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파과는, 우리 이제 지금 파과 그 영화 완성돼가지고 프로모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네, 예, 뮤지컬 배우, 우리 김성철 배우가 파과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혜영 배우하고 어마어마한 호흡을 지금 보여준 걸로 네,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많이 기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성철 배우가 지킬린 하이드에서 말도 안 되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저 이제 봤는데 안아주고 싶었어요. 너무 잘해서. 아유, 멋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킬린 하이드를 지금 하면서 파과 프로모션을 다니고 있어요, 해외로. 얼마나 빡셀까요, 그 스케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두 작품에서 노년의 인물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사실 이제 2016년 창작산실에 웰당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웰당도 그냥 되게 웃으면서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이제 노인과 죽음의 문제를 다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웰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 이 문제를 당시에 다뤘어요. 2016년 당시에 이 잘 음, 죽는 것이 화두였던 시대였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파도와 함께 이제 뮤지컬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년의 인물을 다룬 뮤지컬이 몇 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작품을 주목한 이유는 할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본격화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2024년을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뮤지컬 제작을 할 때 동시대적인 게 뭘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동시대적인 게 뭘까? 근데 왜 뮤지컬은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20% 이상의 이제 65세 인구가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사회가 됐는데 우리는 왜 노인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을까, 뮤지컬이. 동시대적인 것인데 이것이. 예.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사실은 거기에 답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죠. 노년의 인물이 뮤지컬이라는 장르적 본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소재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소재일까?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할머니를 뮤지컬로 다룬다고 했을 때 몇 개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서가 있어요. 신파, 한, 비애 이런 정서들이 뮤지컬이란 장르랑 결합이 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자동적으로 결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비껴가면서
노인을 주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두 작품이 할머니로 정면 승부를 해요. 네, 할머니로.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할머니들의 일상을 다루는데 이 두 작품이 그냥 한과 비애를 또 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한에 쌓인 인물 혹은 그래서 불쌍해 이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점이 이제 너무 좋았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할머니들이 되게 엉뚱하고 발랄하고 귀엽고 막 어디로 튈지 모르고 막 이래요. 두 작품에서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오히려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할머니들을 되게 일상적 감각으로 다루고 있다. 할머니들이 그냥 마냥 불쌍한가?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었고 너무나 노동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라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할머니들이 이제 보통 그런 히스토리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타깝죠. 슬픔이에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인생을 바라본 눈은 당연히 이제 슬플 수밖에 없고 되게 그 뭐랄까 연민의 정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다룰 것인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올드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봤던 거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두 작품은 그 지점을 벗어납니다.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너무 음, 좋았어요. 예. 첫 번째 그 이상한 날의 춘자 씨는 이 지점을 어떻게 벗어나면 이제 소재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예요. 춘자라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입니다. 사실 우리가 뮤지컬에서 치매 그러면 있죠, 작품이. 뭐냐면 렛미 플라이입니다. 그죠? 뮤지컬에서 치매를 렛미 플라이에서 이미 다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상한 나라의 춘자 씨를 보면서 렛미 플라이하고 좀 다른 점이 있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레미 플라이는 이 주인공 두 사람의 관계성에 되게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 관계성에 집중하는데 이상한 날의 춘자 씨는 굉장히 할머니라는 그 당사자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늙음이라는 화두를 되게 전면화시켜요. 근데 이제 음, 이 치매를 소재로 다루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런데 공통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 이 공통점이 바로 환상, 판타지라는 거예요. 렛미 플라이도 판타지를 다뤘죠. 그런데 지금 이상한 날의 춘자씨도 판타지거든요. 예, 판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라는 제목만 들으면 어떤 작품이 딱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을 봤을 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앨리스. 그 그게, 구조를 그대로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재밌는 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취하면서 이거를 판타지, 물론 앨리스도 판타지잖아요. 이걸 이제 그대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판타지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제 그 구조를 취하면서도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가져가죠. 어, 그 앨리스에서 중요한 게 이제 흰토끼잖아요. 흰토끼가 앨리스한테 이렇게 그 여정을 이렇게 쫙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흰토끼에 대응할 만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영혼의 물고기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작품에. 근데 이 영혼의 물고기가 왜 등장을 하냐면은 이 춘자 씨가 자꾸 쉬를 해요. 자꾸 쉬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작품이 웃긴 게, 춘자 씨가 쉬를 하면 이게 콸콸콸콸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콸콸콸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몸에서 물고기가 빠져나오는 거. 이런 설정이에요. 재밌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네, 물고기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야기 자체는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 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함께 칠순 기념 외식을 하러 갑니다. 이 춘자 씨가. 근데 거기에서 치매로 길을 잃어요. 이 가족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치매로. 근데 그 길을 잃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갑자기 그 고깃집에 가면은 이렇게 불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숯을 이렇게 옮기는데 이제 춘자 씨가 그게 불난 거로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치매 지금 상태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기의 진짜 중요한 과거가 딱 연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어떤 대화 속에서 밥 먹으러 한 곳이 그 소원이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점이에요. 뭐 원하는 대로 다 되지. 나 이걸 왜 기억하고 있죠? 소원하는 대로
갖다 대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박히더라고요, 귀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후크라는 거야. 후크. 잘 쓴 거예요, 노선락 작곡가가. 그죠? 맞습니다. 예. 아, 맞아. 제가 이거를 지금 잠깐 미스를 했는데, 우리 오미영 작가하고 노선락 작곡가. 예, 둘이 또 콤비인데, 이 둘이 작업을 한 거죠. 우리 오미영 작가님 작품에 뭐 유명한 작품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다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뭐랄까, 딸과 어머니의 관계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여성 문제를 되게 많이 다루는 작가입니다. 이분 자체가. 그래서 딸과 어머니의 문제를 다룬다거나 아니면은 할머니, 여성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작가이긴 한데, 원래가. 근데 소원하는 대로 다 되지 제목에서 할머니가 소원? 이렇게 캐치를 한 거예요. 소원? 거기에서 이게 딱 뭔가 이렇게 딱 건드려지죠. 할머니가 딱 건드려지면서 자기 혼자 어디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하고 며느리랑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헤어지게 돼서 결국 마지막에 가족을 찾게 되는데 그 전체 과정을 판타지 여행기로 다룬 거고 이게 이제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그렇게 구조화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늙은 몸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물고기가 자신의 여정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탐색하는 가이드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주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게 되는데 그때 얘는 이제 할머니는 물고기가 좀 코딱지를 먹고 7살이 이미 됐는데 그죠? 네, 7살이 됐는데 자기랑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똑같은 신발을 신는 빨간색 가디건을 입으셨잖아요. 고춘자 할머니가. 근데 그런 사람이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7살에 이제 어린아이로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 지능으로 이렇게 세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어, 이게 원래다. 그러니까 이 거울 속에 비친 늙은 나. 이것을 이제 캐릭터로, 이게 미러링 같은 거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찡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원래 시계바늘이었던 자동차 와이퍼랑 이제 만나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그러면서 자동차 와이퍼가 할머니의 과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과거를 원래 살았냐면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이제 아들을 다 키웠잖아요. 왜냐면 남편이 빨리 죽어가지고 남편이 배 타러 갔다가 이제 휩쓸려가지고 바다에 빠져 결국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혼자서 진짜 악바리로 아득바득 살았어야 됐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뭐 학력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노동을 한 거죠. 이게 떡볶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떡볶이를 팔아가지고 열심히 키운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당시에 얼마나 명석했고 억척스러웠는지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 자동차 와이퍼랑, 시계바늘이었던 자동차 와이퍼랑 대화하다가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또 파리똥을 먹어요, 이 할머니가. 파리똥. 왜냐면 자꾸 이제 쉬를 하니까 할머니 몸에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똥이 이제 또 파리가 이제 할머니한테 붙는데 이 파리가 파리똥을 주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파리똥을 줘서 할머니를 100세 노인이 또 되게 만들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7살이 됐다가 100살 노인이 되기도 했다가 원래는 70대였는데 이러면서 너무 중요한 게 은빛 가루나라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는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 아마 되게 많이 우실 것 같은데, 이제 죽은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그리웠던 죽은 가족. 처음에 만나는 가족이 바로 남편이죠. 네, 남편.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친정어머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에서 되게 슬픈데 너무 웃겨요. 왜냐면 누렁이가 나오거든요. 누렁이? 근데 이 누렁이가 양복을 입고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렁아! 이러면, 와! 여기서 진짜 관객 다 터집니다. 왜냐면 남편과 친정 어머니에서 이미 울기 시작해요, 관객들이. 근데 누렁이에서 진짜 빵 터져요. 되게 예쁜 느낌이 이제 관객석에 쫙 퍼지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또 딸 수정이가 이제 또 이렇게 하수에서 쫙 나오는데, 딸 수정이는 이 고춘자한테는 정말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냐면 너무나 가난했던 과거에 아들 둘하고 이렇게 밖에 있다가 집이 이제 불이 나는데 불탄 집에 이제 수정이가 같이 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불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불이야 그 수체 반응을 했던 게 바로 이런 할머니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는데 죽어서 지금 없는 너무나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근데 이 만나는 장면이 또 되게 재밌어요. 갑자기 전화 수화기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툭 떨어지거든요. 무대 상부에서부터 쭉 떨어지면 그 수화기를 잡고 이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죽은 가족하고 대화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가슴이 또 너무나 뭐랄까 아득하게 느껴지는 게 이런 대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당신은 너무 젊네. 나만 꼬부랑 방태이가 됐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나 수정이 잘 키우고 있었어. 나 당신이 그렇게 하라 했잖아. 나 이정민 씨한테 가슴이 막 진짜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딸이 또 커서 나오는 아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다 가슴이 진짜 울어, 여기서. 다 울어요, 진짜. 그러니까 나도 정말 이 두 아들 키우느라 힘들었다. 근데 남편이 너무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위로를 해주면서 나도 여기서 수정이 봐. 나 이렇게 키웠어. 이정도 어떡할 거야. 진짜 가슴이 막 찢어질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잘했다, 너 잘했다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